이 이야기는 끔찍한 범죄 이야기입니다. 윤이라는 소녀는 반복적으로 전기 선풍기로 공격당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몸통을 여러 번 때렸습니다. 한편 소녀의 그부들은 윤에게 가구를 집어던졌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이 맞아서 몸이 아팠고 고통 속에서 그들에게 물을 좀 부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 하나가 냄비에 물을 끓여 윤의 팔과 다리에 전부 부었습니다. 그녀는 화상을 입었고 피부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이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그녀는 온몸을 구타당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100번이나 일어서고 앉기를 강요했습니다. 반의식 상태에서 구구단을 외우게 했고 그녀가 대답하지 못하면 더 세게 때렸습니다. 그녀는 밥조차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4월 9일 밤 10시, 3명의 남자와 1명의 여학생 공범, 성이 연긴 사람은 윤을 채 태워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그들은 대구의 타이터스빌 지역에 있는 산업 단지 근처에 차를 세우고 오목 게임을 했습니다. 게임에서 진 사람은 뒷좌석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윤을 때려야 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들은 재미로 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네가 죽는다면 누구를 데려가고 싶니? 윤은 그녀를 공격한 그룹 중 나이 많은 25세의 이를 골랐습니다. 이를 들은 이 씨는 화가 나서 그녀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뒤꿈치로 구타했습니다. 그러자 윤은 성이 연긴 여학생을 골랐습니다. 이를 들은 영은 포장도로 조각을 집어 그녀를 내리쳤습니다. 다음 날 4월 10일 대구의 한 호텔 근처에 주차된 차 뒷좌석에서 윤은 부상으로 인해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룹은 그녀가 죽은 것을 발견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발각될까봐 겁이 난 그들은 차를 남경상도 창녕군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들은 차를 임의의 거리에 주차하고 윤의 얼굴에 휘발유를 부은 뒤 불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체포를 늦추려 했습니다. 4월 11일 새벽 2시 2명의 남자와 1명의 여학생 공범은 창녕군의 한 과수원으로 가서 윤의 시체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삽과 곡괭이를 사용해 구덩이를 파고 그녀의 시체를 그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윤의 얼굴은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체를 흙으로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룹은 윤을 묻은 장소가 무자귀한 거리라 불안해했고 사흘 뒤인 4월 14일 새벽 2시에 다시 그 장소로 돌아가 시체를 파냈습니다. 그들은 창녕군 주안구 다리 근처의 언덕으로 시체를 옮겨 다시 묻고 시멘트를 부어 덮었습니다. 그리고 흙과 돌, 풀을 추가해 시체를 더 잘 숨겼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뒤 이 그룹은 태전으로 이동해 또 다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4월 19일 그들은 채팅 앱을 통해 태전에서 47세의 김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성이 여긴 다른 여학생에게 돈을 받고 그와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태전 우성구 풍명동의 모텔로 그를 유인해 너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며 돈을 뜯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은 이것이 사기임을 깨닫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는 모텔 앞에서 구타당했습니다. 그룹은 그를 채 태워 돈을 뜯어내려 했고 그는 반복적으로 맞았습니다. 성이 하인 남자는 약 20kg 무게의 큰 플라스틱 화분으로 김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그들은 그의 머리를 계속 발로 찼습니다. 김은 움직이지 않았고 그들은 그를 차 뒷좌석으로 옮겨 그 지역을 벗어났습니다. 약 3시간 뒤 김은 목숨을 구걸했지만 그들은 뒷좌석에서 그를 계속 때렸습니다. 그들은 라이터와 담배를 사용해 그의 옆구리를 태웠고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얻으려 했습니다. 결국 김은 부상으로 차 안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시체를 채 남겨두고 차를 버린 뒤 도망쳤습니다. 사흘 뒤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3명의 남자, 성이, 이, 하, 그리고 또 다른 이는 태전 구치소로 보내졌습니다. 경찰은 전화 기록을 통해 김과 윤을 처음 알게 된 남자를 찾아냈고 곧 그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김과 그의 친구들을 조사했고 그들이 태전에서 또 다른 살인사건으로 이미 수감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태전에서 증인으로 나선 10대 소녀들이 매춘에 가담했으며 김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경찰이 여학생들에게 윤의 행방을 물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들은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집으로 돌아간 여학생 중 한 명은 친구에게 내가 윤을 죽였고 그녀의 시체를 몰래 묻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이 말이 심각하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윤을 죽인 3명의 남자는 전과자였습니다. 한 명은 20건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고 3명 모두 한두 번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조사를 담당한 김해 경찰서의 한 형사는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젊은 학생들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판사는 이 소녀들이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죽음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을 채팅 앱에서 처음 만난 김은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미성년자를 매춘 목적으로 유인하고 시체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5년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 4월 항소심에서 하와 정은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고 사회적 보호가 부족했으며 뉘우침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해 감형받았습니다. 김도 3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한편 2015년 2월 13일 태전지방법원은 윤의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주범인 성이 이와 핵에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성이 이인 남자는 35년 징역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여학생들 역시 가출 청소년이었고 매춘에 가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해로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망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